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의 대리운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세청 인적 유학 소득자 178만 명에게 원천 징수 세금보다 실제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홈택스에 조회가 가능하고요. 회사의 원천 징수 용자는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 징수하죠. 그런데 이 3.3% 세금이 실제 부담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을 못 받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제 국세청에서 안내한 178만 명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 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간 인적 용역 소득 없이 다른 소득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카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네요.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고 작은 대리운전 사고가 많은데 최근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대리기사님께서 당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새끼를 쳐 대리기사에게 밭다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커킥 날리고요. 아이가 와서 부딪혔는데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JTBC 사건 반장에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네. 대리기사입니다. 지난 13일 밤 10시쯤에 이 역삼동 방향으로 가는 콜이 와서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주차장에 곧 도착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도착했는데요 했더니 근처에 그 검정색 차량 보이시죠? 그 앞에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앞에서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에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주차장 쪽으로 여성 2명, 아이 2명 이렇게 한 무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리기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차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뒤쪽에 있는 다른 차의 문을 열더니 거기에 미리 타고 있었던 한 남성이랑 여기서 자고 있었던 거냐 얼른 집에 가자 이런 얘기를 막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근처에 주차해 있던 그 차량에서 나온 그 남성이 이 사이에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랑 아이는 자리를 피했고요. 그 이후에 손님 부부 측에서 때리려고 위협하고 밀쳤다는 게 이 대리기사의 주장입니다. 뭐 다 좋아요. 좋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 네가 임마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고 그 따위로 사는 거야. 직업을 비하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다툼은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충격을 받고 그대로 바닥에 내동된 그 핸드폰으로 촬영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여성이 일입니다. 다가오더니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발로 걷어찹니다. 와. 대리기사가 머리를 감싸는데도 여성은 폭행을 계속하는데요. 대리기사를 밀치고 때립니다. 이런 폭행 무려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5분 동안. 야. 아이고, 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리기사는 손님 부부에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자 이런 얘기를 촬영을 하려는 모션을 취해도 이렇게 폭행을 가하고 참. 네가 내 새끼를 쳐! 라고 했다는 건데요. 자 폭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보자 이 대리기사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애가 그 와중에도 엄청 그 주변을 빙글빙글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뒷걸음질을 치고 그쪽에서 한 번 더 밀치고 때리려고 할 때 제가 그 뒤를 도는 순간 저쪽에서 애가 저한테 아다다다 뛰어오더니 제 몸에 다 부딪혔어요. 갑자기 그쪽에서 네가 내 새끼를 쳐라고 네가 내 새끼를 쳐라고 하면서 저를 폭행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남자가 다리를 이렇게 탁 벌면서 넘어뜨리고 여자는 바로 제 그 후두부를 발로 가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의아했던 게 애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사실 저 같으면은 애가 다쳤는지부터 좀 챙길 것 같아요. 애가 넘어진 상황이면 너 어디 안 아파? 까진 데는 없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애는 뻘딱 일어나서 여전히 계속 뛰어다니는데 애는 아랑곳 없이 저만 패는 거예요, 둘이는. 자 대리기사와 부딪혔던 아이는 주차장 주변 보셨다시피 저렇게 막 뛰어다녔고 손님 부부의 이 폭행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는 증거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을 시도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너무 마지막이야 이거잖아. 찍기 전에는 잘 때리는데. 맞을래? 찍기 전에 잘 때리는데. 잘 때려줘? 맞아. 네가 이게 그 배운 게 그거야? 나 애가 와서 나한테 부딪히는데 내가 애를 왜 때리겠어? 네가 왜 손을 안 됐어? 이 뭐. 나를 때려. 형도 계속 폭력적으로 하잖아.
아,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아, 더 이상. 아, 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이 부부가 어디에서나 지금 이 피해자 쌍방 신고를 폭행으로 받으면 몰아가고 그래서 있다고 아마 하네요. 그 대리기사님에게 경찰이 묵비권 혹은 변호사 선임권 승현이. 네. 지금 이게 CCTV 이 때문에, 멀리서 찍은 그 골목에 있는 CCTV. CCTV 때문에 지금 이거 정보 공개 이 청구해가지고 상황이, 겨우겨우 네, 겨우겨우, 얻으신 거래요. 저게 네. 있었으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CCTV 가지고 감론을박이 많죠. 사생활. 근데 CCTV 없었으면은 이게 뭐 복잡해지죠. 네. CCTV를 좀 없애자. 여기에서 CCTV 없었으면 저 대리기사 진짜 힘들 뻔했습니다. 우리 경찰 이런 CCTV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요구, 그러니까 그 폭행을 당한 사람이 요구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이런 부분 예. 빨리 좀 찾아서 그러니까 사실의 어떤 관계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그 네. CCTV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넘어져 있는 사람 그 후두부 쪽을 네. 발로 이렇게 딱 이거 좀 좀 심하지 않아요? 일단은 대리기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다치셨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여기 지금 나온 정보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죄명은 뭐 특수폭행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제 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좀 있고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부분에 진짜 CCTV가 없었으면 영락 없이 쌍방폭행으로 그러니까. 이분도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뭐 사실상 거의 무고에 가까운 행위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응당한 법적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인데요. 요 사항은 자세하게 그 진행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진짜 이거 완전히 화풀이를 대리기사님한테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거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저희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기사님 그 치료 잘 받으시고요. 그 요 영상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기사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대리기사님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 20분 기다리다가 시비가 붙었을 때, 네,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이게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갑질을 뿌리 뽑아야 되고요. 처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거는 추후에 계속 관련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뉴스는 만취 상태로 10m를 운전했는데 무죄, 오락가락 판결 논란이라는 내용이고요.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운전했다. 이거는 긴급 피난으로 판단해서 무죄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면 대중전 기사님이랑 관련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는데 두 사람 운전 중 다투게 됐고, B씨는 울산 한 도로에서 차를 세웠고, 해당 지점은 차량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은 정차로 뒤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뒷차량이 계속 경계 올려댔고, 울리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 이동 조치할 것을 부탁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네, 그래서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20 만취 상태에서 차를 10m가량 직접 몰아서 큰 길로 빠져나간 후 도로변에 주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음주운전이냐 아니냐인데, 이거 무죄 선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여자친구는 혈중 알코올가 매우 높아서 음주운전이라고 항소했다는데요. 그리고 A씨가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인데, 이제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좁은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가 다시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직접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고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볼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네. 그리고 가수 남태현은 지난 3월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10m가량을 운전하다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마신 뒤 10m가량을 운전했는데 똑같은 10m인데 벌금 600만 원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고요. 약간 상황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음주운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또 같은 달이 아니고요. 같은 달 대전에서는 음주 상태로 10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하네요. 예, 자, 그리고 지난 2022년에는 전주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으로 10m가량 운전을 한 남성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고 합니다. 또 운송업을 하던 A씨는 2021년 여름 술을 마시다 잠시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서 2 내지 3m가량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걸려 벌금을 낸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나에 대한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같은 음주운전 상황이 이러더라도 누구에게는 무죄가 되고 누구에게는 유죄가 되는 그런 판결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요런 10m 음주운전이 유죄가 되는 경우, 예,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대리기사님들이 이런 사건에 휘둘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